안녕하십니까. 컨벤션 기획사 2급 컨벤션 운영 파트를 맡고 있는 김상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회차부터 컨벤션 영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컨벤션 영어 2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 영어 2는 등록 및 관광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컨벤션 용어, 등록, 관광 프로그램, 그리고 기출문제의 목차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 용어는 등록 업무하고 관광 관련 용어로 나누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많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쓰는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등록 데스크, 레지스트레이션 데스크, 강연자 등록, 레지스트레이션 오브 스피커스, 그 다음에 등록 담당은 우리가 레지스트레이션 세크레터리, 사전 등록이라고 하는 단어는 pre-registration, advanced registration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등록은 on-site registration, 그 다음에 등록 확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registration confirmation sheet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등록 가방은 우리가 이제 등록할 때 주는 congress bag or congress kit, 그 다음에 registration kit 이렇게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서는 registration form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비는 우리가 이제 fe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registration fee, 그 다음에 명찰은 name badge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의는 inquir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등록 업무에서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숙박 및 관광 관련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숙박이라고 하는 것은 accommodate이라고 하는 단어, 수용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형으로 accommod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실 예약은 room reservation, 그 다음에 단체 예약은 group booking, 그죠? 그 다음에 숙박 예약 확인서는 이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사전 등록을 하더라도 레지스트레이션 사전 등록을 하면서 등록 확인서를 다 작성을 하면 여러분한테 컨퍼메이션 시트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번에는 숙박 예약 확인표라고 해서 숙박 예약이 완료되면 여러분들의 확인증이 자동으로 발부가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 컨퍼메이션 시트라고 얘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시트 같은 경우에는 슬립이라는 단어로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객실 배치표는 루밍 리스트, 그 다음에 입실 전표는 루밍 슬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슬립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호텔 객실에 들어가면 세탁 전표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미니바 위에 올려져 있는 용지를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거기 보면 이제 laundry slip이라고 하는 단어가 용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전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프레싱을 할 것이냐, 드라이 클리닝을 할 것이냐, 요거에 이제 체크하는 그거의 laundry slip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표를 우리가 slip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은 public transportation, 그다음에 공항버스는 에어버스. 우리 이제 셔틀버스도 있죠. 셔틀은 이제 호텔이나 이렇게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셔틀버스라고 하고, 객실은 게스트룸, 그 다음에 객실 요금은 룸 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정은 itinerary, 그죠? itinerary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항공 여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스케줄, 2박 3일 스케줄로 우리가 일정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단어도 itinerary라고 하는 단어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과 관광, 숙박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들이고 더 많죠. 더 많은데 자주 쓰이는 표현들만 우리가 묶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사전 등록한 참가자와 관련된, 즉 pre-registered participant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상황별 다이얼로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s this the registration desk? I'm pre-registered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곳이 혹시 등록 데스크입니까? 라고 해서 Is this the registration desk?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I pre-registered 라고 해서 저는 사전 등록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I have pre-registered 이렇게 해서 사전 등록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Yes, may I have your name? 이제 우리가 이제 등록 데스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등록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는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먼저 묻고요. My name is John Smith. 저는 존 스미스고요. This is confirmation sheet에서 등록을 확인한 확인증을 보여주기 위해서 confirmation sheet를 딱 보여주는 거죠. This is my confirmation sheet. sheet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 will check it for you.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check it for you. Please wait.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After a while 해서 잠시 이제 기다린 후에 Mr. Smith, thank you for waiting. This is a name badge. 그래서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thank you for your wait 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컨벤션 영어 1에서도 사실 미스터 스미스 씨가 나왔었어요. 그때는 미국에서 온 미스터 스미스 씨였고요. 이 사람은 같은 성함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모든 이제 그 확인을 할 때 반드시 이름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한 후에 기다려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네임 배지를 줍니다. 네임 배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행사 기간 동안에 이 네임 배지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아이덴티피케이션, 즉 아이디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임 배지는 항시 여러분들이 캐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This is name badge. Please check it for name and your affiliation on it. 해서 그럼 네임 배지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름, name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ffiliation on it 해서 그 네임 배지 위에 소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름과 소속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왜냐하면 이제 잘못 기재가 됐을 수 있으니까 등록 데스크에서 그러한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erfect, thank you.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This is your Congress bag. 그래서 여기 이제 등록 사항을 다 마치고 확인이 되면 Congress bag이라고 하는 그죠? 등록 키트를 또 주고 있죠. It includes the program, abstract, and souvenirs for our commit. 그래서 여기에는 프로그램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북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홍보와 관련해서 그 회의 제작물을 작성할 때 나왔던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북에는 다양한 회의 담당하는 사무실의 주소나 전화번호까지도 다 잘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abstract.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날 만약에 학술 대회를 진행할 경우에는 그 학술 대회의 내용이 들어가져 있는 초록이 abstract이고요. 그 다음에 souvenirs from our commit 해서 보통 이제 등록 키트에 볼펜, 그 다음에 이제 펜슬류뿐만이 아니라 문구류뿐만이 아니라 기념이 될 만한 작은 기념품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운영위원회에서 준비해가지고 포함해서 이제 등록 키트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You're welcome. Have a great day.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전 등록한 참가자들은 이제 워낙에 이제 간단하죠, 여러분. 사전 등록을 하면 등록을 한 그 confirmation sheet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registration desk에서는 반드시 등록 절차가 이 사람이 정말 등록한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확인 후에는 네임 배지를 제공해서 배지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컨그레스 빅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하고 마감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등록한 참가자와 관련된 대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유용한 표현들, 즉 useful expression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사전 등록자예요 라는 표현을 쓸 때 I've pre-registered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pre-registered, I have pre-registered, 그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I'm a pre-registered attendee 라고 하는 참석자를 participant 라고 하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attendee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도 사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I'm a pre-registered attendee라고 해서 저는 사전 등록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네임 배지를 주면서 그 이름과 그 소속을 한번 확인해 봐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please check if your name and affiliation on it. 해서 네임 배지 위에 it은 이제 네임 배지가 되는 것이죠. 네임 배지 위에 이름하고 affiliation 소속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affiliation이라는 단어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congress bag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네, 등록 키트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다이얼로그에서는 그 사전 등록한 I've pre-registered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면 이번에는 현장 등록이라고 하는 온사이트 레지스트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이얼로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s this where I register? 여기는 뭐예요? 이곳이 혹시 제가 등록할 내용입니까? 뭐 등록 데스크입니까? 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Is this where I register? 제가 등록하는 장소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Yes, it is. 네, 맞습니다. Did you register on our website in advance?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Did you register? 혹시 등록하셨습니까? On our website. 저희 그 웹사이트 상에서 사전 등록하셨습니까? In advance라고 사용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Did you register on our website in advance? 즉, in advance. 사전에 웹사이트에서 등록을 마치셨습니까? 라고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등록하겠다고 하니까 No, I didn't. 아니요. 저는 사전 등록자가 아닙니다. I wanna register now. 지금 제가 등록을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 사용하고 있죠. Can you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그러면 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fill out. 신청서를 작성하는 걸 우리가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application form. Sure, do I have to use capital letters on it? 이라고 해서 혹시 제가 그 신청서에 대문자, capital letters를 사용을 해야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대문자를 꼭 사용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할 때 대문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권을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여권 신청을 할 때 보면 대문자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그 영문 서한을 작성할 때 보면 우리가 그 제목, subject이라고 하는 제목을 캐피탈 레터로 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즉 언제 캐피탈 레터가 사용이 되는지 적절하게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Okay, do I have to use capital letters on it? 그래서 대문자를 사용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yes, please.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 작성한 후에 is this alright?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Yes, perfect. 네, 맞습니다. Thank you. Are you alone, Mr. Smith? 혹시 혼자 오셨습니까? 동반자가 계십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Are you alone, Mr. Smith? No, I came here with my wife. 아니요, 저는 와이프랑 왔습니다. spouse가 있다는 거죠. Is there any program for her? 그래서 혹시나 저희 동반나 와이프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yes. Will she join the accompanying program? 그래서 혹시 그 와이프 분께서 배우자께서 그 동반자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실까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Yes, I suppose she will. 아마도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거죠. I suppose she will. 네, 등록할 것 같습니다. Then please write her name on the form where it says accompanying person.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름을 그 폼에다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반자라고 하는 거기 칸에다가 이름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I see. 네, 알겠습니다. 즉 현장 등록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pre-registered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시 클릭 해가지고 다 등록을 하죠. 동반자가 있느냐, yes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지만 이제 만약에 현장 등록일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 담당자들에게 질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이 우리가 그 pre-registered attendee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가 등록하는 곳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사전 등록을 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죠? 네,
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사전 등록자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확인을 했었잖아요. 컨퍼메이션 시트 확인서를 보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바로 이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다 작성을 하고 난 후에는 네, 혹시 동반자가 있느냐라고 묻고 동반자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하고 만약에 이제 그 신청을 하겠느냐라고 이제 최종 그 확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이 네, 나온 것이 조금 차별화된 그러한 회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문장이 길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흐름을 정확하게 기억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오는 중요한 표현들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실 용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Did you register on our website in advance?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라고 하는 in advance, 그죠? 사전에 미리 등록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나왔던 in advance라는 표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an you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이라고 나와있어요. 도대체 application form 이건 뭐지? 신청서? 결국은 여러분 등록 신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따로 뭐라고 부르더나요? 그 registration fo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 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registration form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will she join the accompanying program? 그래서 혹시 배우자가 그 동반자 프로그램에 그 가입을 하실까요? 라고 하는 accompanying program, 동반자 프로그램. 예전에는 배우자만 오는 경우가 많아서 spouse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런 명칭이 조금 변경이 된다라고 흐름에 따라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accompanying program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가족 동반, 뭐 친구 동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capital letter라고 하는 대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잠깐. 여러분 이제 uppercase라는 표현을 쓰고 lowercase의 소문자랑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죠. 조금 이제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문자가 이제 문장의 첫 번째 first letter에 대문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 단어 만약에 she 뭐 이런 것들 많이 문장에서 처음에 나오면은 she를 대문자로 사용한다든지 여러분 이제 달 뭐 Sunday, Monday라고 하는 요일 그 다음에 month 달 September, November, October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language French, Korean, 뭐 Japanese, Chinese 이런 단어들도 당연히 대문자로 문장 안에서 사용이 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특정 장소와 연관성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해서 여러분 뭐 Korean people 아니면은 뭐 Korean, French election, 뭐 프랑스 선거,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즉 그러한 즉 나라, 뭐 특정 장소 이렇게 연관되는 것들은 이렇게 대문자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적, nationality, Korean, Japanese, Chinese 이런 것들 만약에 이제 ethnic 같은 것들, 민족들. 그 아주 소수 민족들에 대한 표현을 쓸 때도 우리가 대문자를 사용하고 있죠. 그다음에 고유명사 이제 사람 이름이라든지 회사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하죠. 이런 거 대문자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역사적 시대의 이름 뭐 세계대전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역사적 시대의 이름이나 공휴일, 크리스마스, 땡스기빙, 할로윈 이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 용어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God 부디즘 뭐 이런 것들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대문자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근데 어떨 때는 사실 같이 소문자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뭐 포세이돈은 그 그리스의 바다의 신을 포세이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Greek God이라고 할 때는 그때 소문자로 갓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갓이라고 해서 대문자로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목의 첫 번째 각각 단어 뭐 한글에 대한 첫 번째 인상, 뭐 인상들, the impression of 뭐 Korean language 한글이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이 제목 같은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그죠, the 대문자, impression의 I 대문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타이틀에 나오는 각각의 단어의 첫 글자들은 대문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직접 인용 첫 단어라고 해서 우리가 she said, I will come back soon. 나 곧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우리가 인용어구가 들어가는데 문장의 첫 글자만 사실 대문자가 들어갔지만 이런 그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문장이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거기도 대문자를 사용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직접 인용 첫 단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네임,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숫자는 다 대문자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책자에서 보면 그 목차 같은 것들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죠? 본문의 내용이 시작하기 전에 그 목차의 그 페이지 넘버링을 할 때, 이 로마자, 그 로마의 그 로월 케이스가 사용이 되는 거, 소문자가 사용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가 신청서와 참가 확인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의에 참석을 하면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확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죠. 뭐 학생들 경우에는 이제 출석과 관련해서 그다음 회사에서는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청구할 때 우리가 참가 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참가 확인서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Certificate of Attendee라고 하는 attendance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I need something to certify my attendance at this conference. 저는 즉 certify 제가 my attendance 여기 그 회의에 at this conference 이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어떤 게 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참가 확인서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I needed something to certify my attendance at this conference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이 회의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증빙할 만한 자료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Yes, we will issue a certificate of attendance for you. 그래서 우리가 issue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certificate of attendance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시면 우리가 뭐 그 issue라고 하는 단어는 발행하다라는 단어죠. 그 다음에 이 issue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발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고요. 만약에 뭐 우리가 이제 잡지 같은 경우에 뭐 1호, 2호, 3호 이게 그 잡지가 나오는 그 호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할 때도 issu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a certificate of attendance라고 하는 즉 참가 신청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뜻을 조금 알고 계시면 이 위에 문장이 전혀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I need something to certify my attendance at your conference. 즉 참여 확인서를 달라고 하니까 yes, we will issue a certificate of attendance for you. Maybe 여기 보면은 may we have your name and registration number 해서 저희가 이름과 그 등록 번호를 조금 필요로 하는데 조금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may I have your name and registration number 이렇게 해서 등록 이름과 확인을 등록 넘버하고 확인을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가 신청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짧지만 중요한 단어들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텔 변경 요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호텔의 등록과 관련된 내용, 회의 등록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그 회의 등록뿐만이 아니라 회의 등록과 함께 호텔을 등록을 마친 후에 보통은 그 호텔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된다 안 된다 정확하게 또 확인을 해서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호텔 변경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용이 조금 기니까 한번 쭉 읽어보고 그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John Smith and I'm staying at Paradise Hotel near the airport. But it's a little far from here and inconvenient to get to the conference site from the hotel. 여기 이제 내용이 조금 길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존 스미스라고 하고요. 제가 파라다이스 호텔에 그 공항 근처 파라다이스 호텔에 머물고 있거든요. But it's a little far from here. 근데 여기 here 컨벤션 센터가 이루어지는 장소하고는 약간 조금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우리가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송도나 이런 컨벤션 센터에 따로 별도로 우리가 큰 행사 같은 경우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먼 것 같아서 그리고 inconvenient to get to the conference site from the hotel 그리고 호텔에서 여기까지가 조금 오는 게 좀 불편해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nconvenient 불편하다. Sorry for inconvenient. I think I have to change the hotel to be closer here. Let me check if there is a room available from other hotels. However, you planned to stay at your hotel for 3 days. When are you supposed to change your hotel? 여기 이제 뭐냐면 조금 거리가 멀다. 컨퍼런스 하는 장소하고 조금 거리가 멀고 불편하다. convenient, inconvenient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Sorry for inconvenience라는 표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orry for inconvenience,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I think I have to change the hotel to be closer here. 제가 되도록이면 좀 가까운데 배정을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라는 어떤 가능성이 조금 엿보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 think I have to change the hotel to the closer here. 이곳에서 조금 가까운 곳을 제가 배정을 조금 해드려야만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Let me check.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If there is a room available. 즉, 이 availa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용 가능한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용 가능한 객실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From other hotel. 다른 호텔에 이용하실 수 있는 객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et me check if there is a room available for you from other hotels.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you planned to stay at your hotel for 3 days. 근데 말이죠. 3일 호텔에 머무시는 걸로 되어 있네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3일 이곳에 머무르시는 걸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You are supposed to stay at your hotel for 3 days. 3일 머무르시네요. When are you supposed to change your hotel? 그래서 우리가 언제 호텔을 변경하실 예정입니까? 이제 3일인데 3일 다. 아니면은 뭐 이틀 정도만 머무르실 건가요? 아니면 변경을 해드릴까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from today if possible. 가능하면 오늘부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Okay, I understand. One moment please. I will check it right now. 그래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리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당장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텔 변경 요청을 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 객실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충분한 이유를 대는 게 중요한데 거리가 약간 멀어서 불편하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고 충분히 그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불편함을 드려 너무 죄송하니까 이용 가능한 호텔이 근처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3일 정도 여기 머무르시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이용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겠다라고 하니까 잘 알겠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호텔 변경 요청과 관련된 그 다이얼로그가 구성이 되어 있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을 다 이해했으니까 우리가 유용한 표현들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Useful expression, 즉 표현들 한번 보시죠. Sorry for inconvenience. inconvenience.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inconvenience. 이 inconvenience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이 이제 in이 들어가서 possible이라고 하는 건데 impossible. 이렇게 우리가 im이 들어가서 또 부정어가 그 반대어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 in이 집어넣어서 in이라고 하는 그 접두어가 붙어서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를 한번 보시죠. inconvenience는 불편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편리라고 하는 불편의 반대말은 편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convenience라고 하는 편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보통 이제 뭐죠? 상점들이 그 보통 마감 시간이 있죠. 오픈 시간이 있고 클로즈 하는 시간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여러분들의 편의에 의해서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상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편의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a convenience stor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onvenience에다가 store를 붙여서 복합명사죠. 그래서 편리한 스토어, 즉 뭐야? 편의점. 여러분들 편리라고 하는 편의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nvenient는 우리가 inconvenience, 그 다음에 convenience 이렇게 해서 CE가 붙어서 명사가 되는 형태면 이번에는 convenient라고 해서 편리한이라고 하는 형용사 형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convenience라고 하는 sorry for inconvenience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프레이즈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rry for inconvenience. I'm very sorry for inconvenience.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et me check if there is a room available. 즉 제가 이용 가능한 객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서 이제 availa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availa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용 가능한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사용하는 단어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영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소통만 되면 좋겠지만 상대방에게 좀 정확하게 접근하는 우리가 이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뭐 그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단어를 조금 늘려갖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은데 이 availa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let me check if there is a room 이래도 되지만 보통은 이렇게 let me check if there is a room available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혹시 비행기를 탑승할 때 우리가 좌석이 그날 예약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이 있나요?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I'd like to go to LA. 제가 주말에 LA를 가려고 한대요. I'd like to go to LA this weekend. 주말에 LA를 가려고 하는데 혹시 좌석이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쓸 때 Is there a seat available?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Is there a seat availabl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즉, 시트 뒤에다가 available 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그죠? 이용 가능한 a seat, a room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availa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 뒤에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When are you supposed to change your hotel? Be supposed to 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뭐를 계획하다라고 하는 plan to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computer was supposed to be for homework only. 우리가 이제 보통 be supposed to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에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원래는 숙제용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용으로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컴퓨터를 SNS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 카톡을 하거나 개인톡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컴퓨터는 only 숙제를 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졌다. 기획이 되었던 거다라는 표현 쓸 때도 우리가 이렇게 The computer was supposed to be for homework only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제 가이드북 요청과 관련된 내용일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호텔 변경도 했고요, 행사 참여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관광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 단체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자기 혼자서 일반적으로 개인으로 떠나는 여행도 있을 수 있거든요. 행사 기간에 짧지만. 그래서 가이드북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Request for a guidebook 한번 봅시다. Hello, I'd like to get a Greater Seoul Area Map 이라고 하는 Greater Seoul, 굉장한 서울 지역을 탐방할 수 있는 지도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Are you attendee of our conference? 그래서 혹시 저희 컨퍼런스의 참석자신가요? 즉 참가자인가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Yes, here is my conference name badge.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네임 배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그 행사 기간 동안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보여줘요? 여러분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네임 배지로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Here is my conference name badge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Oh, you're Mr. Smith from Gaia Industries. 그래서 가야 산업에서 오신 미스터 스미스시군요. 라고 여기 이제 네임 배지에 나온 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too.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I'm going to post trip tomorrow. 그래서 우리가 post trip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포스트 트립이 뭐였는지. 그래서 내일 포스트 트립을 떠날 예정이다. 그래서 I needed the map. 제가 조금 지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somebody told me I could get the guidebook from here. 누군가 여기에 오면 가이드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콕 집어서 누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가이드북을 필요로 하는데 이곳에 오면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죠. I heard that I could get the guidebook from here. 이렇게 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es, we prepared some for our members. Sign here please. I will give it to you. 그래서 네, 저희가 멤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가이드북이 조금 있습니다. Sign here please. 그래서 여기다 사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표현이겠죠. I will give it to you. 제가 그리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의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이드북 요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속을 확인을 하고 네임 배지를 통해서 그리고 본인의 이제 계획에 대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절차를 거쳐서 가이드북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럼 한번 useful expression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유용한 표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소속을 나타내니까 이제 자기소개를 할 때 우리가 네임 배지에서 아까 소개를 할 때요. 보통 You are Mr. Smith from Gaia Industries. 이제 보통 이제 나를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I'm 김상문 from 어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소속을 확인할 때 You are Mr. Smith from Gaia Industries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소속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표현할 때 이게 가장 좋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Your 이름 from 소속명. 그래서 You are Mr. Smith from Gaia Industries.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소개할 때나 아니면 상대방을 여러분 저 가야 소속의 미스터 김스 스미스시죠? 라고 표현할 때 이럴 때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제 포스트 투어가 무슨 뜻이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사후 여행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진행이 된 후에 떠나는 여행을 우리가 이제 포스트 투어라고 해서 컨벤션 운영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컨퍼런스 투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사전 여행이라고 해서 회의가 진행이 되기 전에 보통은 이제 가볍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프리 투어나 프리 컨퍼런스 투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사전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스트 투어와 프리 투어 이 단어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동반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도 이제 동반자 초청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도 이제 동반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mpanying program, 동반자 프로그램. We'd like to join the accompanying person's program.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보통 등록 데스크에서 등록하면서 아니면 초청하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저기 한번 참여를 해보겠냐 참여 독려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We'd like to join the accompanying persons program이라고 해서 동반자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제 참가자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We have a program for tomorrow.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내일 프로그램이 있는데 It's about demonstration of Korean traditional art, including tea ceremony. 그래서 한국의 전통 예술을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Including tea ceremony.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다도 우리가 이제 왜 그 차 마시는 방법도 사실 우리 전통
방법들 중에서 전통 예술 중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티 세레모니를 포함해서 한국의 전통 예술을 알릴 만한 그러한 소개를 하는 프로그램이 내일 for the accompanying persons 프로그램으로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랬더니 really? How can I make a reservation for my family?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 저희 가족들이 있는데 예약을 좀 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How can I make a reservation for my family? 저희 가족들을 대신해서 제가 예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They are two people. 저희가 2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You don't have to reserve the program. 예약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You don't have to reserve the program. It includes in our conference program. 이 프로그램은 우리 그 컨퍼런스 회의 프로그램 자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비를 내고 거기에 이제 동반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이제 여기 이제 기획을 한 것이죠. 꽤 좋죠. 여러분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뭐 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컨퍼런스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actually it's a free of charge라고 하는 표현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무료인 행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As it's sponsored by the organization committee이라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주관하는 그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Sounds good. 그래요. 너무 좋네요. When should we ready? Should we be ready tomorrow? 그래서 언제, where should we be ready tomorrow? 언제 어디서 저희가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건 이제 적극 가셔야죠, 여러분 가족과 함께. Please be ready in front of the entrance of the hotel at 9:30. 그래서 여기 보시면 be ready 준비를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단체로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까 반드시 그 시간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Please be ready in front of the entrance of the hotel. 그래서 호텔 입구에 at 9:30. 그래서 9시 30분에 호텔 입구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ere will be a shuttle bus. 그래서 셔틀버스가 있고요. Probably the bus will leave at 10. 그래서 아마도 10시쯤에는 출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와서 좀 시간을 지켜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9시 반에 그 참여를 보통 엔트런스에서 모집을 해서 이제 그 명단과 참가자 명단하고 실제로 왔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한 30분 정도 이루어지겠죠. 탑승하고. 그래서 10시에 떠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for the information. It's so helpful. 그래서 네, 정보 너무 고맙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다양한 정보들이 조금 들어가져 있어요. 보통 이렇게 한국 전통문화예술을 알리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동반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겠구나. 특히 이런 경우는 굉장히 큰 행사다 보니까 국가에서 주최하는 경우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행사다. 그리고 무료다라고 하는 행사가 있고 장소와 시간과 그다음에 여러 명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집합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가 잘 정리돼서 나와 있습니다. 네, 유용한 표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free of charge, by free 이런 식의 표현으로 우리가 그 앞에 컨벤션 1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료다라고 하는 거, it is free of charge as it's sponsored by the organization committee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즉 운영위원회에서 여기 이제 보시면 free of charge는 무료예요 라는 표현이고요. be sponsored by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free of charge는 complimentary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무료의라는 단어로 이제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자주 쓰이고 사실 complimentary라고 하는 단어가 호텔 숙박이나 아니면은 호텔에서 여러분들이 조식과 관련해서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우리가 complimentary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룹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가 너무 자주 사용이 되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폰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후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이게 틀린 단어가 아니라 후원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컨퍼런스에서는 그 마이스 쪽에서는 이 스폰서라고 하는 단어를 주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관, 주체. 그래서 sponsor라고 하는 거는 주관, 주체하다, 후원하다.
be sponsored by 이렇게 하면은 어디에 주관이 되었고 주최하다라는 단어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organization committee라고 하는 단어는 조직위원회라고 해서 조직위원회, 조직 운영에 계속해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ree of charge, 그 다음에 be sponsored by가 후원이라는 단어보다는 주관, 주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계시면 훨씬 더 잘 해석되고 내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제선 항공편 예약하기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등록도 마쳤고요. 그 다음에 호텔 숙박도 했고요. 호텔 변경도 했고요. 그리고 또 뭘 했나요? 기억하십니까? 네, 그죠. 동반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포스트, 프리, 관광 프로그램을 다 마친 후에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해서 이제 되돌아가는 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선 항공편 예약하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firmation of airline ticket 해서 우리가 항공 티켓 확인하는 작업이죠. Good morning, I'd like to reconfirm my return flight. 여기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my return flight이라고 하는 돌아가는 비행편에 관련된 그 컨펌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다죠. 재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항공권은 예전에는 리컨펌이 꼭 필요했었는데요. 요즘은 전자항공권이 나오면서 그 컴퓨터 전산상에 그 항공사 그 전산상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전에 72시간 전에 항공 돌아오는 티켓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혹시라도 모르니까 항공편 확인하는 것도 우리 이제 컨퍼런스 그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I'd like to reconfirm my return flight. 그래서 돌아가는 비행편에 대해서 좀 재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Certainly. 그럼요. Would you mind showing your e-ticket? 그래서 이 티켓을 조금 보여주시겠습니까? 즉, 이 mind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라는 표현이지만 실제로 아주 정중하게 되묻는 질문이죠. 그래서 Would you mind showing your e-ticket? 이라는 표현을 쓰죠. 즉, 이 티켓을 보여주시는 것을 꺼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뭐야? 네, 이 티켓을 조금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일을 진행하려면 필요하니까. Of course not. 이때 이제 mind는 꺼리십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꺼리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 되니까 Of course not.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Here it is.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Useful expression 한번 보도록 할까요? reconfirm 이라는 단어는 뜻은 재확인하다. I'd like to reconfirm my return ticket or return flight. 그 다음에 certainly, sure, definitely 라고 해서 그럼요. 이런 뜻이죠. 여기 문장 안에서 보통 이게 틀림없이 분명히 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뜻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티켓이라고 하는 나왔는데 electronic ticket이라고 해서 전자 항공권의 약자가 바로 이 티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항공권을 온라인 상에서나 여행사에서 구매를 하면 지불과 동시에 여러분 이메일로 이렇게 전자 항공권이 발급이 되죠. 이게 이제 발급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가져가서 보딩 패스로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 항공권과 패스포트를 보여달라고 그 카운트에서 체크인 할 때 얘기를 합니다. 공항에서. 그래서 May I have your e-ticket and 그 다음에 뭐야? Ticket and passport please 라고 할 때 그때 티켓은 뭐라고요, 여러분? 네, e-티켓입니다. 그래서 e-티켓을 가지고 예약 사항을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이 실제 탑승할 수 있는 탑승권을 주는데 탑승권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 네, 보딩 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딩 패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도 항공권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one way ticket 이걸 우리가 편도 항공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왕복을 얘기하니까 two ways ticket 이렇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round trip 티켓에서 돌아온다. 라운드, 그죠? 그래서 라운드 트립 티켓이라는 단어가 왕복 항공권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웨이 티켓, 라운드 트립 티켓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단어들도 국제선 항공편과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지 추천받기 한번 볼까요? 이번에 이제 어디가 좋을지 한번 추천받는 내용입니다. I'd like to visit the historical sites of Seoul. Can you recommend some places? 그래서 제가 서울의 역사적인 그런 장소를 방문하고 싶다. I'd like to visit the historical sites of Korea or 뭐 Seoul. Can you recommend some places? 조금 괜찮은 장소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 recommend package tours for palaces. 우리가 보통 이제 외국인들에게 많이 소개하죠. 저도 이제 외국에 가면 그런 곳을 또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궁을 소개를 하고 싶다라고 하죠. I recommend package tours for palaces. 그래서 패키지도 워낙에 우리나라 그 서울 안에 많다 보니까 차라리 투어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죠. 패키지 투어. Like 경복궁 팰리스 and 덕수궁 팰리스. 여러분 이제 덕수궁을 예전에는 덕수 팰리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경복 팰리스. 근데 요즘은 이렇게 덕수궁 팰리스라고 해서 아예 그 덕수궁 이라고 하는 단어를 고유 명사를 확 넣어버려서 영어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수궁 팰리스 아니면은 경복궁 팰리스와 같은 그런 패키지 투어를 이용해 보시죠 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Here are the pamphlets. 그래서 여기 팜플렛이 있습니다. 즉 패키지 투어와 관련된 팜플렛이겠죠. Thank you. Is it convenient to take a public transportation? Is it convenient? 여러분, convenient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나왔었죠? 즉, 편리한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inconvenience라고 하는 단어를 하면서 우리가 convenient라는 형용사, 편리한이라는 단어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is it convenient to take a public transportation?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리할까요? 라고 이제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왜냐면 처음에 이제 오면 잘 모르니까 Yes, also you can find the transportation information on the pamphlets. 네. 그리고 그 교통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팜플렛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광지 추천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 프론트 데스크나 아니면 그 담당, 그 회의를 주관하는 주최 데스크로 가셔서 물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과 그다음에 덕수궁의 에 관련된 팜플렛을 이용하면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다라고 해서 팜플렛을 주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편리하냐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히스토리컬 사이트는 역사적 유적지죠. 여러분 우리 이제 서울에도 그런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소개할 만한. 그다음에 you can find the transportation information on the pamphlet. 팜플렛에는 이렇게 교통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라고 하는데 이 find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refer to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자주 쓰이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해봐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refer to, you can refer to the transportation information on the pamphlet 이렇게 사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등록과 관광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그러한 다양한 그 상황별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강의 내용을 한번 훑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내용은 회의 등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May I help you? Yes. My name is Dr. Kim. I would like to register for the ABC meeting. 그래서 ABC 미팅에 참여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re you pre-registered, Mr. Kim?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등록 관련해 가지고 pre-registered 냐라고 하는 즉 사전 등록자인지를 묻는 질문이네요. No, I'm not. 그러니까 현장 등록을 하겠죠. 그러니까 in that case. 그러면 우리가 현장 등록일 때 뭘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즉 뭐를 해라. I will register you for the meeting.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팅에 회의에 등록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뭘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3번에 Please fill out this registration form and return it to me. 그래서 그러면 마전 사전 등록자가 아니시라면 이 registration form, 즉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돌려주시면 제가 회의 등록을 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에 네, Please fill out this registration form and return it to me 이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앞에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흐름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를 맞추는 내용입니다.
Do you have any tours? 혹시 투어 프로그램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We have a self-guided tour.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직접 가이드가 하는 투어, 본인이 이제 직접 가이드북을 가는 그러한 투어가 있어요. You can get information at the ticket windows. 그래서 그 티켓 매표소에서 정보를 아마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팜플렛, 브로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o you know if I can use my flash to take photos inside? 그러니까 혹시 제가 투어를 하면서 if I can use my flash, 카메라의 플래시를 설명하는 거예요. To take photos inside. 혹시 그 내부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때 플래시를 사용해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죠. You can take pictures, but flash is prohibited. Food and drinks are not allowed as well.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 이제 보시면 prohibited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이 단어를 모르면 또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나 여기 참 친절하게 뭐가 나와 있냐면 우리가 보통 플래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마시는 거나 그렇죠? 음료나 식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행사 그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럴 때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더하죠. So food and drinks are not allowed 이라고 하는 단어가 허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즉 뭐야? prohibited하고 동의어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즉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단어를 보시면 티켓 윈도우 매표소, prohibited 금지된 이러한 내용이죠. 보시면 이게 도대체 어디 투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에서 사진을 찍어도 되는데 플래시 사용은 안 된다. 그리고 음식물 반입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뭘까요, 여러분? 그죠? 뮤지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뮤지엄이라는 단어의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관광 관련 대화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xcuse me, do you have any tour programs during or after the convention? Yes, we have two kinds of tour program. One is half-day tour during the convention, which is free of charge. The other one is the post-convention tour after the workshop, depending on demand and at your personal expense. 여기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내용이 확인이 돼요. 실례하지만 그 혹시 우리가 그 컨벤션이 끝나기 전이나 그 후에 여행 프로그램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두 개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반나절 프로그램이 있고 이건 공짜고요. 그 다음에 The Other One은 뭐야? 포스트 컨벤션에서 워크숍이 다 끝나고 가는 프로그램인데 이건 이제 요청을 하면 진행이 되는데 개인 비용, personal expense를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개인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반나절 관광 제공되고 그다음 모든 프로그램이 이미 확정이 되었다? 아니요. on demand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의 답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제9강 컨벤션 영어 2, 즉 등록과 관광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그 회차는 제10강 컨벤션 영어 3 회의나 전시 그리고 기타 다른 내용을 가지고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청이나 관광 프로그램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현장에서 활용하시는 데 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제 10강 컨벤션 영어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